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 제대로 된 분양 대행사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그 상품을 많이 판단을 해요. 그 상품이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는지, 프로젝트 수는 얼마나 됐는지, 뭐 그동안에 뭐 잘 건설은 됐는지 등등등 이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고객이 엄청 많아요. 에이전 부동산 규모도 있고 하니까. 근데 보시면은 가계약을 하셨는데 가계약 취소를 했어요. 뭐 한 2달 걸린다, 3달 걸린다. 그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난감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계약서와 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려요. 근데 가계약서와 영수증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계약 취소 신청을 해요. 취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계약금을 돌려드립니다. 환불을 해드리죠.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뭐 공산국가인데 나중에 땅을 뺏기면 어떡하냐, 뭐 집을 몰수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걱정은 크게 없으시고요. 이런 좀 작은 것들, 이렇게 뭐 가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불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계약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세요. 가계약은 이제 동층호수가 지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취소를 하시면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선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취소를 못 하세요. 동층호수를 이제 본인들이 다 정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계약부터는 디포짓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취소를 못 하시고요. 이제 선계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계약을 그대로 시행사하고 다시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계약은 에이전트하고 하는 거고, 시행사하고 다시 한번 가계약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계약을 하신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어느 정도 내겠죠. 근데 중도금이 또 다 달라요. 한국은 이제 얼추 이제 다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중도금 내는 일정이 한 달에 0.5%씩 내고, 그리고 30%를 먼저 지불할 경우에 입주를 하고 나서 한 달에 0.5%씩 낸다, 혹은 뭐 1%씩 낸다, 이렇게 5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2년에 걸쳐서 20%, 뭐 15%,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지만 아파트를 한 번에 이제 중도금을 한 번에 완납을 한다. 한 95% 정도 돼요. 나머지 5%는 등기부등본 받으실 때 하는 거니까 95% 정도를 한 번에 내신다고 하시면은 디스카운트가 약 9.5%, 뭐 많은 건 10%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9.5%에서 뭐 적게는 뭐 한 5%까지도 디스카운트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계약서 쓰시고 나서 지불 스케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불 스케줄표에 맞게 내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는 날짜보다는 지불 스케줄표에 있는 날짜가 더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0일 날 본 계약을 하라고 통보가 왔다. 근데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지불 스케줄표는 지불 스케줄표대로 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통보를 하시면 되세요. 내가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5월 10일 날 못 갈 것 같으니 뭐 대략 몇 월 며칠쯤에 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행사에서 그 정도는 이제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지불 스케줄표는 맞춰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90일이 지나면 그 계약서 자체를 취소를 시행사에서 권한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90일 넘게 이제 계약서를 안 쓰고 그러진 마시고요. 근데 이제 90일이 넘어도 지불 스케줄만 맞게 잘 내시면은 사실 뭐 취소시키는 경우는 없으세요. 이제 시행사, 이제 건설사 내에서도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지불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하루 늦을 때마다 0.05%씩 이제 이자가 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불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양 대행사나 뭐 에이전트나 이런 분들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부동산이 뒤통수 친다, 혹은 뭐 베트남 부동산이 뒤통수 친다 그러는데, 사실 베트남 부동산이나 한국 부동산이나 똑같은 사람인지라 이제 사기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착한 사람 만나면 또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발품을 파세요. 많은 발품을 파시고 여기 에이전트가 맞다 싶으면, 여기가 이 중개인이 나랑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그 중개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환치기를 유도하는 부동산하고는 하지 마세요. 네, 환치기를 유도하는 부동산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뭐 저희가 뭐 한 2억 정도 환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집 사시기 편하세요. 뭐 이런 뭐 세금 탈세하시기 편하세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시고요. 환치기를 유도하는 부동산 회사하고는 절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식 에이전트와 비공식 에이전트의 차이점과 그리고 계약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또 영상 촬영할 때는 조금 더 풍부한 구성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구독 눌러주시면은 이제 항상 새로운 정보들도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아실 수 있으시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